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불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격 수준으로 보니까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모습인데,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화 기준으로도 8천만 원을 하회하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대로 좀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던 이유도 비트코인에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좀 정상화되면서 원화 기준으로는 좀 더 낙폭이 커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성과 기준으로 보면 12월에 한 10%, 1월 달에는 안 올랐고요. 2월 달에는 40% 이상 올랐죠. 그리고 3월 달에도 많이 올랐는데 4월 달에는 지금 한 10% 이상의 조정을 보이면서 2022년 11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FTX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후로 최악의 한 달을 지금 보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ETF로 자금 유입이 주춤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요, 올해 1월 24일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었죠. 그리고 나서 매우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것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ETF가 홍콩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에서 경우와 홍콩의 경우가 이게 좀 전체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구나 라는 어떤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감기가 지났는데 또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네요. 저도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전으로 좀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긴 했는데 안 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서 매물로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생각에는요, 오늘 아침 속보로도 말씀드렸지만 FOMC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가지표도 그렇지만 어제 나왔던 고용지표에서도 상당히 좀 파월 입장에서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기보다는 금리를 좀 더 계속 오래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을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무엇의 함수일까요?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 오르고 언제 빠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나스닥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저처럼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비트코인은 이렇게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빠집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나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 비하면은 아직은 정말 꼬맹이 자산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니? 기술적으로만 보면 주봉 차트인데요. 한 5만 불 근처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볼까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기준으로 보면요, 이번에 최근에 반감기가 진행된 이후로는 6.25개가 아니고 이제는 3개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열심히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누구 하나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우나에서 힘들면 나가. 너 나가면 내가 좀 더 있을 거야.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고 그럼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많이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닥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펙 그리고 러시아 등등 각 지역별로 기름을 캐는데 BEP 레벨이 어느 정도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낮죠? 25불 정도 수준인데, 야, 25불 정도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손실이 나?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급을 감소시키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굴 업자들마다 채굴 단가, BEP 레벨이 달라질 거고,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전기를 싸게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BEP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다 싶으면 나가, 힘들면 나가, 니네들 나가면 구조조정 되고, 채굴 업자들도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BEP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5만 불에서 8만 불 사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비트코인 ETF가 처음 나왔을 때 매수자들의 평단가 수준까지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평단가가 57,000불이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ETF 출시 이후로 샀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익권인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비트코인의 불장,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상승이 있었던 장에서도 언제나 20% 이상의 조정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정은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갖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밤에 잘 수 있는 것만큼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조정을 좀 견디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정 아픕니다. 아파요. 아프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조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에 일찍 자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FOMC 본 다음에 내일 새벽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각오를 좀 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내일 새벽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